오늘 밤은 안톤 체호프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호프의 이야기는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극적으로 구해내지도 않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운 사람, 거리에서 마주쳐도 오래 기억하지 못할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하루 속에도 슬픔이 있고, 기대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조용한 체념이 있습니다. 체호프는 바로 그런 마음을 오래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 인물들은 대개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의사, 교사, 관리, 학생, 시골 사람, 도시에 사는 외로운 사람,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사람, 삶이 조금씩 어긋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 그들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지나쳐온 사람들과도 닮아 있고, 때로는 거울 속에 우리 자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체호프의 단편 세계를 아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이 남긴 고요한 분위기와 삶의 질문을 밤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꼭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체호프의 세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결말을 닫아두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작은 여운 하나를 남겨둡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평범한 하루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대개 특별한 날을 기억합니다. 합격한 날, 이별한 날, 멀리 떠난 날, 누군가를 처음 만난 날. 하지만 사실 삶의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걷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비슷한 말을 나누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날들입니다. 그런데 체호프는 바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마시며 문득 느끼는 허전함. 창밖을 보다가 지나간 청춘을 떠올리는 순간. 웃고 있지만 사실은 지쳐있는 얼굴.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조용한 장면들이 체호프의 이야기 안에서 빛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물으면 별일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어땠냐는 질문에 그냥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대가 생겼다가 사라졌고, 서운함이 올라왔다가 가라앉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가 다시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평범한 하루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파도가 있습니다. 체호프는 그 파도를 알아차리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주 조용히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내 하루의 작은 흔들림도 알아봐 주는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견딘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하루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지나쳐버린 하루. 하지만 사실은 애썼던 하루, 참았던 하루, 버텼던 하루. 조금 웃었고, 조금 외로웠고, 조금 피곤했던 하루. 그 하루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마세요. 삶은 그런 날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오래 지탱해 준 것은 특별한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지나온 평범한 저녁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체호프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것은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말을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지만 삼켜버린 말,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돌려 말한 감정,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버린 순간들. 체호프의 인물들은 자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더 여깁니다. 우리의 삶도 자주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알맞은 말을 찾지 못합니다.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할 걸. 그때 붙잡아 볼 걸. 그때 사실은 힘들다고 말할 걸.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늦은 깨달음은 밤에 자주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다가 불을 끄고 누우면 오래전 장면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의 표정, 그때의 침묵, 그때 미처 못한 한마디. 체호프의 이야기는 그런 후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바라봅니다. 사람은 원래 서툴다고, 마음은 늘 말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지나고 나서야 사랑을 알고, 지나고 나서야 미안함을 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때 나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혹은 나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이 아쉬웠더라도 그때의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지나고 나서야 조금 더 배웁니다. 오늘의 후회는 내일의 다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떠나기 전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마음의 언어를 배워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로움입니다. 체호프의 이야기 속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외로운 사람, 가족이 있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세상은 때로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처럼 말합니다. 더 만나보라고, 더 밝게 지내보라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라고. 하지만 외로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어도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모두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나의 깊은 피로를 모른다고 느끼면 외롭습니다. 체호프는 그런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물들은 자주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려 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말은 머물고, 상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장면은 조용히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쓸쓸함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그 외로움을 모른 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가진 사람을 우습게 만들지 않고 그 마음을 조용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외로움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외롭다 잘못이 아닙니다. 외롭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삶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어도 좋습니다. 아, 네가 왔구나. 오늘 내가 조금 지쳤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해받으면 조금 작아집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마음속을 떠돌 때는 커다랗게 느껴지지만 조용히 알아봐주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로 체오프의 이야기는 인간의 우스꽝스러움도 보여줍니다. 사람은 슬프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습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고, 사소한 일에 너무 크게 화를 내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색하게 행동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혼자 오래 부끄러워합니다. 체오프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날카롭게 보지만 잔인하게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웃음이 있고 그 웃음 뒤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매달릴까요? 왜 남의 시선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자기 마음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허둥댈까요? 아마 모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스꽝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움마저 인간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괜히 민망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 순간, 작은 실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순간, 상대는 이미 잊었을 일을 혼자 계속 되감은 순간,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조금 웃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인간이란 원래 조금 서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웃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어설픕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작고 이상한 걱정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타인에게도 좀 관대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체오프의 세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언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 지금의 삶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작은 바람, 언젠가는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하지만 그 기다림은 늘 선명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체오프의 인물들은 기다리지만 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 나아질 몸과 마음, 관계, 찾아올 기회, 어느 날 갑자기 분명해질 미래, 그런 것들을 기다리며를 보냅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게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마음,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내일로 데려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다림을 너무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계절은 자기 속도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꽃도 누가 재촉한다고 빨리 피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삶은 계속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조용히, 깊게.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체념과 희망 사이의 마음입니다. 체오프의 인물들은 자주 체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모든 것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구나. 내가 바라던 삶과 실제의 삶은 조금 다르구나. 그런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체념은
완전한 절망과는 다릅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의 차 한 잔은 따뜻할 수 있다는 희망.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순간 작은 다정함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은 크고 한 희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버티게 하는 것은 때로 그런 작은 희망입니다. 내일 아침 햇빛이 창문에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희망.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픈 하루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거대한 성공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온기, 작은 웃음, 작은 습관, 작은 기대. 그것들이 지탱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작은 희망이 하나쯤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희망은 크기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긴 밤을 견디게 하기도 합니다. 7번째로 체호프는 판단보다 이해에 가까운 작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 인물들은 착하기만 하지도 않고 나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만 불쌍하고 어리석지만 인간적이고 차갑게 행동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강하다. 그 사람은 약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말하지 못한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주는 행동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무례함은 무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나 역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가 한 실수 하나로 내 전부가 정해지지 않듯이 타인도 한 장면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을 조금 넓혀줍니다. 세상을 덜 날카롭게 보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지게 합니다. 체호프의 이야기를 듣는 밤은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 심판하기보다 이해해 보려는 시간, 그리고 결국 나도 저 사람들처럼 부족하고 외롭고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8번째로 체호프의 세계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남는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 마음은 어느새 오래된 기억이 된다는 것을. 체호프의 인물들은 종종 지나간 시간을 바라봅니다. 청춘, 사랑, 기회, 한 믿었던 미래. 그것들이 손안의 물처럼 흘러가 버린 뒤에야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의 나를 떠올립니다. 더 용감했던 나, 더 겁이 많았던 나,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하던 나, 상처받았지만 회복될 줄 몰랐던 나. 그 모든 나들이 지금의 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시간을 너무 후회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모자랐지만 살아보려 했습니다. 틀렸지만 배웠습니다. 떠나보냈지만 기억했습니다. 삶은 완벽한 선택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선택들을 지나 조금씩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나도 언젠가는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에게도 너무 차갑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미래의 내가 오늘을 돌아보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잠들었지. 그래도 잘 지나왔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오늘 밤만큼은 자신에게 조금 다정해지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 체오프가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체오프는 큰 목소리로 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회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사랑을 놓친 사람, 자기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지? 나는 누구에게 너무 차갑지는 않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는 않았을까? 문학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남기는 것.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 하나가 남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무거운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은 누구에게 조금 더 다정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쉬고 싶은 방식은 무엇일까? 요즘 내 마음은 무엇을 자주 참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오래 미루고 있을까? 이런 작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은 마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닫혀있던 곳에 조금의 공기를 들여보냅니다.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질문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안에 머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주 평범한 아침에 조용한 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오프의 세계는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바라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조용히 이해합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우스꽝스러움까지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기다림 속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봅니다. 체념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조용해집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또 생각보다 깁니다. 어떤 날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어떤 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상처받고, 배우고, 잊고, 다시 기억하고, 사랑하고, 보내고, 그래도 맞이합니다. 체오프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가 삶을 과장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늘 드라마처럼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조용합니다. 조금 쓸쓸하고, 조금 우습고, 조금 따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문학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이 없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의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애쓴 마음이 있었고, 참은 말이 있었고, 작은 기대가 있었고, 조용한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대로 두세요. 생각을 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말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후회도 잠시 옆에 두어도 됩니다. 외로움도 너무 멀리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이불 끝에 앉아 있게 해도 됩니다. 모든 감정이 해결되어야만 잠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도 사람은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 마음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낮에는 너무 복잡했던 것들이 밤을 지나며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의 체오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조금 슬프고, 조금 서툴고, 조금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일의 창문을 엽니다. 그 말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모든 답을 찾지 못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설명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말할 기회와 사과할 기회와 다시 웃을 기회와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쉬어도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천천히 문을 닫겠습니다. 체오프의 조용한 인물들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사람은 불을 끄고, 오래된 편지를 읽던 사람은 책상 위에 그것을 내려놓고,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밤 속에서 함께 쉬어갑니다.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지나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버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몸에 힘을 풀고 마음속 작은 소음들이 멀어지도록 두세요. 밤은 조용히 깊어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